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2부 김미영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모두 공식적으로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게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 외모만 봐서는 몇 살일까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젊은 아줌마, 아저씨, 중장년층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매거진 2부에서는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2-676-0114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신철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의상이 굉장히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말 이 중장년층 안티에이징 시술은 관심 참 많아요. 모이기만 하면 화제가 될 정도로 많거든요. 실제로 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시술들이 예전과 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많이 있나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드셨던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 처지어 있는 모습에서 또 주름지고 패이고 이런 모습을 젊어서 모습을 찾아드리는 것이 안티에이징 성형이거든요. 젊을 때를 다시.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용 후 개념, 이왕이면 더 아름답게 개선해 드려야 되겠지만은 처져 있어서 기능상의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치료하면서 미용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려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연세가 드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 뭐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생리학적, 화학적인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코를 하더라도 아주 넓고 세련되게. 유행을 따라가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연스럽게 이왕이면은 깨끗하고 맑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은 좀 트렌드를 따라가고 예쁜 걸 원하지만 중장년층은 좀 건강하게 예뻐지는 방법, 치료에 가까운 자연스러움을 방법. 그렇게. 혹시 뭐 인상이 강해져서 나빠지면 어쩔까? 무섭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추세로 그런 방향으로 성형의술들이 안티에이징 성형의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걸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젊어지신 거 많이 봤거든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특징 자체가 늘어진 것이거든요. 또 볼륨이 줄어드는 거. 그래서 접히고 주름지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업을 시키고 펴고 또 늘어져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만 어떤 것들이 개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무섭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방법들 중에는 의외로 간단한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수술을 꼭 받아야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술 자체가 일상생활에 특히 많이 지장이 없도록 더 간편화되고 간단한 시술적인 요법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것 때문에 무섭다. 큰 수술을 얼굴에 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보톡스 필러도 있지만 수술하는 거 잘라내고 업시키고 채워주고 주름을 펴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동원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들어도 방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피부 탄력 부분이 얘기가 들을 때 가장 좀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눈가부터 피부가 처지는 게 저는 주변 보면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눈은 좀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많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들어서 30대 중반 이후만 되더라도 결혼해서 아이들 좀 키우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눈가에서 눈이 처지고 눈가에 주름이. 맞아요. 눈이 정말 이렇게 뾰족했던 분들도 온화해진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눈이 맨 먼저 노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눈이 처지면은 대부분 자존감이 그렇게 손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맑게 함으로써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밝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차트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점차 이제
30대 중반만 되더라도 이렇게 눈가 주름이 먼저 생기셔요. 네. 많이 웃으신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나이 들어서 막 더 처지신 분들은 눈가가 더 많이 처져서 이렇게 눈가가 짓무르신 분들. 예,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요. 또 늘어져서 처진 피부들이 예. 눈을 많이 덮게 되고요, 위에서. 네. 또 이제 원래 또 몽고주름이 있으신 분도 작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많이 위에서 내려 누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안구를 속눈썹을 피부가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네. 속눈썹이 떴다 감았다 할 때 안구를 이렇게 긁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피부가 처지면서 찌르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지방이 느슨해져요. 양이 꼭 많아진다기보다는 지방 주머니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방도 아래로 더 처지우고 조직도 늘어진 것 때문에 더 두터워져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 반드시 좀 시술을 해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럼 교정법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그냥 쉽게 아는 건 쌍꺼풀 수술이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림에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만은 우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네.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중력 작용에 의해서 처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려오는 양하고 눈 안에서 처진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특히 우리 동양인들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90% 정도가 이마 쪽에서 내려오는데 네. 눈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더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눈 안에서 늘어진 양은 아주 미미하거든요. 전체 흐름이 처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눈만 처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눈만 잘라내면 가에는 처져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서 주름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앞에도 있고요. 내려 누르는 두꺼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꼬막눈이 된단 말 들어보셨죠? 꼬막눈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맨 먼저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로 눈썹 위에서 이마 쪽에서 내려온 것들을 눈 가쪽 측정을 잘해서 가쪽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눈썹 부분을 또 이렇게 절개를 하면 티가 덜 나니까. 네. 중간에서 하면은 다른 데서 하면 흉터가 지니까 눈썹에서 하면 흉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쵸. 무시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눈썹 거상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썹에서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눈 가쪽 여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처지셔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눈 가해가 짓무르시고 여기 부분에 까마귀 발톱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주름이 많이 생기시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처져 있는 부분을 여기는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디자인이 다 달라요. 네. 보통의 경우는 디자인이 뒤쪽을 훨씬 더 큰 폭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것이 위로만 올라가도록 눈썹은 그 자리에 있도록 장치를 해서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정리하고 여기 윗부분에서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까지도 동시에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여기가 얇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니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또 돋우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부분을 피부만 아주 얇게 제거하고 여기에 있는 조직을 나누어서 돋움으로써 조금 푹 꺼져서 생기는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하면서요. 그래서 여기 가에 있는 주름까지 여기에 짓무르는 또 지방까지 동시에 제거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죠. 눈을 굳이 안 건드려도 되니까 좀 위험하지도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훨씬 수술하고도 편하십니다. 그러게요. 지내시기가. 그래서 보면은 눈이 균형을 이렇게 잘 찾으셨지요. 그래서 보면은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된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은 이제 그렇게 하고도 직접 눈을 건드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쌍꺼풀로 직접 대부분 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눈썹에서 먼저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도 이 쌍꺼풀 선이 여러 깁에 지셔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신 분들 많으셔요. 그런 경우에 쌍꺼풀을 깨끗하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데 위에만 해가지고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위에하고 이 쌍꺼풀하고 눈썹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대부분 눈 가쪽까지 많이 처지셨기 때문에 여기 부분까지 다
끄집어 올려서 주름까지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쌍꺼풀만 해가지고는 이런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눈썹 거상술하고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좀 비교적 네.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사진 2장 준비했거든요. 사진 보고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초반에 처지기 좀 시작하셨어요. 아, 보이네요. 약간 처진 느낌이. 처지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눈 가쪽까지 같이 처지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전체적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로 눈썹에서 눈을 건드린 게 아니라 눈썹을. 여기서 잘라내면 여기까지는 잘라내는데 여기가 더 처져 있는 건데 그대로 남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눈썹에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제거하면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여기에 유착이 돼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열고 들어간 곳에서 이 아랫부분과 유착을 풀어내고 나서 눈썹은 그 자리에 있도록 아래 처진 것이 위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처지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다 한 다음에 묶어주고요. 이렇게 시간이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정밀하게 꿰매기 때문에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지나면은 자국이 거의 남지 않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양쪽 눈이 다 보이니까 좋네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속에 쌍꺼풀이 숨어 있으시지요. 그러네요. 숨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처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절개해서 이렇게 속에 숨어 있는 쌍꺼풀을 찾아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붓기가 좀 덜 빠졌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인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해적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처지셨지요. 그런데 안에 쌍꺼풀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갓 부분을 끌어올려 드리고 눈썹으로 끌어올려 드리고 쌍꺼풀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이 쌍꺼풀도 실밥 뽑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좀 강해 보이긴 한데 조금 더 2개월 정도 지나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이 되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눈썹에서 할 것인지 눈 안에서 쌍꺼풀로 할 것인지 이분 같은 경우 보시면은 쌍꺼풀로 해서 여기까지 했다면 여기에 처진 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시겠죠. 근데 여기 처져 있는 게 다 없으신 것은 바로 눈썹에서 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흐르면서 이렇게 처지는 거기 때문에 눈 위도 저렇게 처지지만 사실 보면 눈 아래 처져서 꼭 눈물 자국처럼 되신 어른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눈 아래 처지신 분들 보면은 여기 그림에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그림 한번 보시면 눈 아래가 처진다는 것은 대부분 첫째는 골이 이렇게 눈물고랑이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골이 형성이 되거든요. 유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눈 아래는 보면 피부가 굉장히 인체 중에 가장 얇은 부분이에요. 너무 얇아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혈관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거 정맥이 들어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크서클,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얇은 피부기 때문에 아래에 안구도 보호할 겸해서 노란 지방이 전체적으로 방석처럼 받쳐줘야 피부 톤도 좋고 영양 공급도 되고 눈 아래가 참 좋은 건데 이쪽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볼 때 여기가 유착이 돼가면은요 한쪽에서 유착이 돼가면서 지방을 한쪽 가운데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지방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유착이 돼서 한쪽으로 가운데로 밀어버리니까 볼록해지는 거죠. 지방이 그러니까 잘못 뭉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한쪽에 볼록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유착된 부분이 2군데, 3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술할 때 지방이 너무 볼록해서 지방 좀 빼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잘라버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절대 지방을 빼고 과도하게 잘라서 당기면 나중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 지방을 빼고 많이 잘라서 당기는 경우가 것이 아니고요. 보면은 여기서 열고 길게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 지방만 많다 할 때는 안에를 눈 결막 안으로 열고 지방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오히려 푹 꺼져서 쭈글쭈글하게 잠주름이 더 생겨버리거든요. 지방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유착된 것을 네. 풀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방을 다 재배치를 해요. 꺼진 네. 곳에 방석처럼 되도록 그래서 해결해 주면은 이렇게 맑은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제로 좀 사진을 보면 저희가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네, 네. 실제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아주 잘 됐던 사례들인데요. 네. 특히 이제 눈 아래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좀 높은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가 유착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이렇게 쏠린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열고 들어가서 여기도 유착이 돼 있죠. 네. 열고 들어가서 이 유착된 부분을 다 풀어내고요. 풀어내면 공간이 전체적으로 생기겠죠. 이 볼록하게 생긴 지방을 방석처럼 다시 펴서 전체적으로 다 돋아준 다음에 깨끗하게 이으면은 처음에는 빨갛게 수술 자국이 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수술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눈의 특징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나중에 흉터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아주 맑아지고 좋아졌지요. 애교주름은 그대로 좀 남겨두었고요. 네. 또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애교주름을 남겨두면 이게 좀 그늘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더 드신 분은 여기까지 다 팽팽하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착 때문에 볼록한 겁니다. 지방이 결코 빼낼 만큼 많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빼내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꺼진 부분에 다 재배치를 해줘야죠. 네. 방석처럼 펴서 그래서 아주 평평하고 많이 좋아지셨지요. 그래서 그러네요. 특히 눈 아래 수술은 지방을 빼내는 수술이 아니다. 예. 그리고 피부를 여기를 과도하게 많이 잘라서 팽팽하게 해서 당기면 여기가 뒤집어지는 네. 그런 부작용이. 만화에서 그 무서운 캐릭터 같은. 예, 맞아요. 네, 그러면 빨갛게 절대 안 눈이 됩니다. 보이잖아요. 네. 네. 바닥을 편안하게 예. 골라주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예. 당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같은 경우네요. 좀 심하셨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네. 역시 팽팽해졌어요. 네네. 한두 살은 더 어려 아니, 한 5살은 좀 어려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려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맑아지셨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름이 싹 맑아진 느낌이군요. 네, 세수하고 나서 네. 거울을 보면 네. 더 자존감이 생겼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 위에 아래 처졌던 것을 어떻게 시술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네. 요즘에 사실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눈을 좀 크게 만들려고 트이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중장년층에서도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나요? 좀 네. 궁금해서요. 왜냐면은요. 몽고주름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정도는 몽고주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MC 선생님처럼 크고 예쁘신 아유, 분은 감사합니다. 몽고주름이 네. 없으셔서 좋으신데 네. 몽고주름이 앞에가 이렇게 앞에, 접혀져 있는 앞에가 주름인가요? 이렇게 예. 네. 앞에를 덮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제가 그림 한 장 네. 준비했거든요. 바로 이렇게 덮여버린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열어졌어야 되는. 우리 MC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어지면 정말 예쁜 눈인데 이렇게 덮여 누르는 것은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눈 사진 실제 실물 사진을 보니까 좀 이해가 네, 되네요. 네. 네. 그렇거든요. 실물 사진도 앞에가 덮여 있죠. 이렇게. 네, 그걸 네. 펴주는 수술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트임 눈매 교정인데요. 그리고 여기 안에 속눈썹이 또 있으셔요. 그래서 앞쪽만 안구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 수술할 경우에요. 네. 아니 이 몽고주름이 그대로 몽고주름 있으셔서 자체가 이게 젊어서는 눈에 좋지 않군요. 네. 몽고주름이 어느 정도 있어도 괜찮으셨네. 떴다 네. 감았다 괜찮으셨는데 예. 이제 이게 더 내려 누르시거든요. 처져서 나이 드시니까. 그렇죠. 피부가 그러니까 처져서. 이제 네. 속눈썹을 더 누르시는 거예요. 여기 네. 앞에 피부가. 그러니까 떴다 감았다 할 때 안구를 손상을 시켜서 시력이 뚝 떨어지셔요.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다고. 그래서 오시면 이걸 터서 앞에도 이렇게 내려 누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터서 하면 눈 모양도 이렇게 좋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네. 동시에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여기 보면은 네. 이 몽고주름이 심한 것이 좌우 길이를 작게 할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것을 동시에 이렇게 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사진을 봤는데도 굉장히 신기하고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좀 저희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조금 더 보면서 네.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왔던 좀 안타까웠던 경우가 해결된 안타까웠던 경우.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정말 이 눈이 사진 약간 보시면 짝짝이시네요. 네네. 네. 굉장히 짝짝이신데 네. 이런 경우는 보면 모두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해결되는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내려 누르고 또 눈에는 바닥층부터 피부층까지 7개 층이 떡처럼 이렇게
엉켜 있거든요. 네. 그걸 상호작용을 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여러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 유착이 돼서 이렇게 된 경우시거든요. 아,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경이 제대로 살아있고 근육이 발달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 그걸 의사가 진단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다행히 두 분 다 근육과 신경이 살아있었던 경우셔요.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 그래서 네. 이분은 앞트임을 하고 네. 또 앞트임을 해서 내려 누르는 힘을 없애준 다음에 근육 7개 층들을 싹 풀어서 새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풀어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을 보고 이제 또 이렇게 되신 분이 많이 오셔요. 아. 근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어떤 때 경우가 안 되는 걸까요? 신경이 발달을 못해서 뜨는 힘이 야가면 그 힘 자체가 약한 힘 자체, 경우는 근육이 발달이 덜 돼서 네. 뜨는 힘이 약했을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만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신경이라든지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신 분들은 해결이 좀 어렵고요. 네. 진단을 해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네. 좋게 해결해 드릴 수가 네. 있는. 다음 사진 또 보겠습니다. 네. 네. 보면은 아. 꼭 이렇게 쳐지셔요, 어머님들께서.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쳐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것은 눈썹에서, 거상술. 네, 눈썹에서 쳐져 있는 것을 이 가쪽 주름까지 해서 다 올려드리고, 이 앞에가 눈썹이 찌르셨거든요. 네. 그래서 터서 이 앞부분을 좀 조금 더 나왔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해드렸던 경우입니다. 너무 좋게 가셨겠네요. 기분 네. 좋게. 그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내려 누르는 것 때문에 네. 쌍꺼풀이 잘 안 생겼는데 이 앞에가 혹시 흉터가 남은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세한 흉터가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또 심한 경우에는 흉터가 조금 더 남아요. 물론 네. 시간이 지나면 무시할 만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안에서 효과가 좀 적더라도 안에서 매직요법으로 네.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경우고요. 네. 마지막 사진 한 장 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예쁜 눈이 속에 너무 숨어 예쁜데요? 있는데 네. 이 몽고주름 여기서 내려 누르는 것 때문에 앞쪽을 전부 다 내려 눌렀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속눈썹까지도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게요. 네. 안구를 손상시킬 수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흉터가 남지 않는 미세한 방법을 통해서 뿌리를 끊고 해서 여기서 내리기 때문에 앞부분이 덮이는 것을 그 힘을 없애서 열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 드렸던 경우.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도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 연결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저희 남편이 네. 그 눈 밑에 처지는 굉장히 거요? 두터워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교정을 하고 싶기도 하고 네. 네네. 그 밑에가 굉장히 무거울 만큼 뭐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이 네네. 그렇게 생겼어요. 아. 그렇게 생겼는데 고기만 없으면 네. 훨씬 젊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마침 TV를 딱 틀으니까 네. 이게 나와서 네. 바로 이거다 하고 지금 제가 와. 바로 전화를 눌렀거든요. 네. 남편분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지금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주 볼루가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게 좀 유전적이시거든요, 남자분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유전적으로 많으신데 아마 둥그렇게 아래로 좀 패이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패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경우에는 안구도 조금 밖으로 돌출될 수가 있거든요. 네. 눈이 그래서 황소처럼 그렇죠. 커요. 틀림없습니다. 안구도 황소처럼 약간 돌출되셨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반드시 이제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열고 들어가는 수술을 하는데 뭐 나중에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흉터 같은 것은 걱정이 없으시니까요. 그 안구 문제라든지 또 지방이라든지 또 골이 패여 있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골이 패여 있는 유착을 먼저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고 해서 지방을 싹 빼버리면은 훨씬 더 나중에 부자연스럽게 돼버려요. 그래서 골이 들어간 부분을 유착을 다 풀어서 그 부분에 지방을 다 채워서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안구 상태를 보고 지방을 적절하게 다시 재배치 균형 있게 한 다음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볼 때는 지방이 좀 남아요.
그런 네. 경우만 조금 제거해서 아주 평평하게 아주 뭐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니까요. 예, 네, 가까운 효과를 성형외과에 가서 상담하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네요. 가급적 네. 안티에이징을 좀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로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 지금 40대인데 네. 그 코 주위 옆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선에 그 아, 여기 팔자주름 부분인가요? 네네. 그게 좀 생겨서 네. 이렇게 화장을 해도 주름이 이렇게 딱 져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화장을 해도 주름이 좀 보이신다는 것은 좀 가느다란 주름이 좀 생기셨다 말씀이죠? 가느다란 네, 주름도 네. 있으시고? 예. 제가 얼굴에 살이 없는 편이라서 그런지 가느다란 이렇게 선이 있어요. 아이고, 피부가 네, 얇으시거나. 네. 네, 되게 얇아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당겨보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당겨보면 좋아지니까 이렇게 네. 당겨서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으신데요. 네. 실제 당겨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아마 얼굴에 살이 좀 적으시고 하신 분들이 콜라겐 성분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요. 늘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밥 먹고 말하고 웃고 하는 부분이기 안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그 콜라겐이 잘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요즘에 너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네. 그 이제 진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깊이 많이 패여 들어가 있으시다면 미세 자가 지방 이식이라고 하는 요법, 복부나 이런 곳에서 지방을 주사기로 채취해서 옮겨서 살게 해주는 거죠. 예. 여기에 살도록 해주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는 40대시고 그런 주름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요즘에 콜라겐 성분의 콜라겐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필러라는 제약에서 나오는 네. 제품이 있어요. 예. 물론 그게 뭐 2, 3년 가는 한시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상당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콜라겐 뭐 시간도 5분 정도밖에 걸리지 네. 않고 그 콜라겐 주사를 맞는 요법으로 상당히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굳이 뭐 지방 빼지 않아도 네. 콜라겐 주사만으로도 많이 완화시켜서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콜라겐 그 필러가 있는 주사를 네,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고민 해결을 속 시원하게 금방 해주셨네요. 계속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눈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화 오신 분도 볼 부분도 얘기하셨고요. 네. 목이나 볼이나 이런 부분 좀 처지는 경우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리프팅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볼이 특히 좋으셨던 분들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턱선이 이렇게 부드럽게 U자나 V자로 있으셔야 되는데 사각형이 돼버리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탕 문 것처럼 있으시다. 네, 맞아요. 이런 분들 보면은 많이 속상해들 네.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 올려주는 네. 옛날 젊은 시절 상태로 올려주는 것을 리프팅 들어 올린다. 네. 얼굴을 들어 올린다고 그래서 페이스 리프팅 그렇습니다. 아, 그림을 좀 볼게요. 네, 예. 그림 준비했거든요. 그림과 사례까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이제 많이 아래가 이렇게 처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는 부분이 흉터를 남기지 않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귀와 뺨 사이예요. 아, 바로 네. 이 부분. 그래서 귀 뒤로 조금 들어가고 머릿속으로 조금 이렇게 열고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역시 흉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마취하고 박리하는 부분인데요. 네. 거죽 부분은 아주 편안하게 출혈 없이 이렇게 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피부를 이렇게 많이 당겼었는데, 피부만 네. 당겼었는데, 지금은 해부학적인 것들이 잘 밝혀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처져 있는 내부의 근육을 따로 옛날 젊었을 때 위치로 옮겨서 네. 잘 고정을 시켜서 예. 다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또 이런 데 주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늘어져 있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고 여분의 피부 약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2 내지 3cm 정도 네. 돼요. 여분 정도가. 그 폭을 잘라낸 다음에 맞춰서 여기에 연결해 드리면 깨끗하게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 사진을 한번 네, 실제로 네. 봐볼게요. 네. 예.
목주름 치료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져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잔잔한 주름들이 이렇게 있으시죠. 네, 생기셨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굉장히 저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턱선이 좀 무너지시니까요. 예, 여기가 또 앞에서 보면은 사탕 문 것처럼 불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앞에서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러니까 피부만 당겨가지고는 이렇게 금방 처집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근육이라든지 내용물을 다 이렇게 올린 다음에 피부는 또 피부대로 이중으로 올려요. 그다음, 효과가 엄청 많이 목 이렇게 주름이 많으셨던 어머니시지요. 이런 경우는 햇빛을 많이 보시면 이래요. 햇빛을 적게 보셔야 됩니다. 역시 자외선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 사시는 어머님들, 또 밭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지시는데요. 목까지 좀 많이 처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목주름은 못 한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위험하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얼굴을 당긴 것하고 똑같은 원리로 목주름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건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가요?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보통 그날 약간 쉬고 나면 자기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다음부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만에 실밥 다 뽑으면 뭐 사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목과 역시 볼처짐을 동시에 이렇게 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랑 딸같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그래서 목과 이렇게 볼을 한꺼번에 같이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볼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제 귀 뒤쪽에 이렇게 걸어주는 것이고요. 볼은 앞쪽에 이렇게 걸어서 해요. 근데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이게 뭐 약간 필러 같은 건 2, 3년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건가요? 교과서적으로는 5년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에 안에 근육까지를 완전히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좀 더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하고 처진 부분 이제 페이스 리프팅 치료 사례 살펴봤는데요. 자가지방 이식도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건 또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뭘 먹어도 얼굴 살만 빠진다. 환자처럼 보인다. 맞아요. 근데 살이 찌면 배만 찐다. 다이어트하면 얼굴 살만 빠지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이렇게 팔자가 깊이 패인 경우도 있지만 볼이 많이 이렇게 꺼지신 경우, 광대가 막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그리고 관골이 많이 꺼지시고 이마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꺼지신 분들, 그래서 이식 옮겨 살게 해주는 거죠, 세포를. 근데 그 방법이 주사기로만 뽑아서 주사기로만 그대로 즉시 5분 내에 정제를 해서 주사기로만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옮겨 심을 때 나무로 옮겨 심는 거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생착률이 중요해요. 그래서 100그루를 심으면은 교과서적으로 50에서 60개 정도가 살아요. 세포 수로 볼 때. 그래서 2회 내지 3회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은 기간은 어떤 경우인가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왜냐면은 필요 없이 이제 죽어가는 세포는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그럼 총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겠네요. 그 정도면은 뭐. 그럼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많이 꺼지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형을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두어져 있으니까 훨씬 밝아지시죠. 그러네요. 미세하게 꺼져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골도 앞에서 보면 좀 많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가지방이식이 잘 사는 부위가 있어요. 특히 관골, 이마, 볼 이런 곳에 잘 살아요. 생착률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미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생착률이 아주 떨어져요. 표정이 그쪽으로 계속 가서 그런가요? 얇아서 생착을 자기가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나무도 흙이 충분히 있어야 옮겼을 때 잘 살지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근데 지금 막 많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보톡스랑 필러랑 저희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톡스 필러가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했어요. 일상호라고 할 정도로 많이 사용해요. 정말 발전해서 정말 그 노화 안티에이징을 교정하는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는
과도하게 네. 그 신경 작용이 있는 부분을 적절하게 차단을 시켜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과도한 신경 때문에 땀이 많이 나서 겨드랑이 냄새가 나는 사람들 보톡스를 주면은 땀이 나지 않고요. 네. 또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에 근육의 신경을 조금 차단하면은 평평하게 다림질하는 역할을 해주고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땀나지 마라, 더 네, 커지지 마라.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차단을 시키면은 네. 근육이 확 줄어들어요. 아. 사각턱, 종아리 네. 이런 경우에 근육이 줄어드는 역할, 컸던 근육이 아주 줄어드는 역할, 또 근육이 느슨했던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다림질에서 빳빳하게 주름을 펴는 역할, 신경 과다 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 그것을 억제시킴으로써 과다한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해결하는데 억제를 시켜주는 게 그렇습니다. 주요 세 가지에 쓰임새군요. 사용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필러? 이제 필러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채워주는 물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가지방도 필러의 일종인 거죠.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콜라겐을 대체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성분의 예, 필러 제제를 제약에서 많이 만들어서 꺼진 부분을 더두어주는 물질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 좋은 것이 뭐냐면 네. 더두어 주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완전히 없앨 수가 있습니다. 와, 즉시 그렇군요. 효소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더두었는데 이상하다. 표정이 그러면 효소제를 넣으면 즉시 싹 없어지고 또 적당히 줄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참 안전성, 정밀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할 수 있죠. 확실해서 전문의한테 가서 잘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위에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름 제거 수술이나 뭐 부위별 주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차트 볼까요? 네. 그림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노화가 되면 네. 주름이 전체가 이렇게 다 오죠. 눈도 이렇게 눈가에도 이마에도 시간의 볼에도. 흐름이 참 속상하죠. 네. 예. 네. 노화의 과정이 딱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래서- 주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주름이 이제 여러 군데가 많은데요. 네. 아까 눈가가 제일 먼저 생기지요. 그쵸. 그래서 미세한 경우, 네. 우리 MC 선생님 아직 없으신데 조금 이따 더 생기신다면 네. 초기에 보톡스로 관리하면 아. 요즘 보톡스는 부작용이 전혀 없이 아주 그렇군요. 좋습니다. 관리를 하시면은 네. 더 진행이 안 되는. 예. 그 다음에 아까 네. 나이 드신 어머니들 많이 생겼을 때 네. 눈썹에서 올려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나 예. 말씀드렸었지요. 네. 이제 이마는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적으신 경우는 보톡스만으로 네. 깨끗하게 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푹 꺼져서 생기는 경우 지방을 넣을 수도 있고 필러 똑같죠. 지방하고 네. 채워주고 꺼져서 생기고 늘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늘어진 걸 또 아주 심한 경우는 네. 제거할 수도 있고요. 네. 팔자 아까 필러 네, 넣는다고 아까 설명 전화해서 드렸죠. 오셨었죠. 네. 또 입 주변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건 고양이 주름이라 그쵸, 해요. 예. 이것도 콜라겐이 빠져서 그러기 네. 때문에 필러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미간. 네. 아까 지방은 되지 않고 필러, 보톡스 넣으면은 네, 아주 좋아지십니다. 알겠습니다. 목 볼처짐 네.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러면 살의 사진을 봐볼게요. 네. 그 이마 이제 네. 치료했던 경우인데요. 네.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펴졌어요. 꺼졌단 예. 말이에요. 네. 예. 꺼져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대로는 안 되고요. 콜라겐을 충분하게 콜라겐을 완전 콜라겐은 아닙니다만 네. 콜라겐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네. 인체 내에서. 네. 그래서 그 필러 제제를 이렇게 넣어서 네. 좋아졌고요. 아주 심했죠. 네. 이런 경우는 3회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아. 예. 콜라겐을 충분히 넣은 다음에 다림질을 해줘야 되죠. 네. 그때 보톡스를 충분하게 많은 양을 넣어서 다림질을 해주는 이것도 거죠.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넣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네. 다음 사진 볼게요. 미간 특히 심하셨죠. 아직 부어 있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네. 네. 한지 얼마 안 돼서 찍었던 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요, 이 보톡스의 역할과 이 콜라겐 역할을 하는 필러가 이런 선도 훨씬 약화시켜요. 잘 보셨네요. 네. 이게 좀 부어 있을 때라 네. 그렇지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 선도 훨씬 더 약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이제 전화 연결 저희 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자분이시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50이 넘어가니까 네. 이마에 주름하고 있는데 주름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거를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하, 그러셨군요. 50이 이제 넘으셔서 눈가 주름. 네. 근데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끝부분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네. 눈썹 거상술이 여성분들에게는 눈가주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네.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남자분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흉터를 남기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흉터가 남을 수 있는지 눈썹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눈썹 속으로 네. 눈썹 속으로 넣어버릴 수가 있고, 네. 예, 아주 적은 센티미터, 1cm만으로도 일이 해결이 가능한지 네.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이시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미세한 주름은 보톡스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저 지금 고민이 된다 할 정도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안 되실 것 같아요. 진행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눈썹에서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을 흉터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까운 안티에이징을 하는 성형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눈썹의 모양이나 상태를 보고서 그렇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개인마다 방법이 달라질 수가 예. 있습니다. 또 패여서 생긴 경우라면은 네. 콜라겐 역할을 할 수 있는 필러를 좀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이마주름 말씀해 주셨는데 이마주름은 아직 50대라고 한다면은 약간 콜라겐이 빠지면서 생겼어요. 네. 그래서 네. 콜라겐만 충분히 네.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한 필러나 이런 예예 방법이요? 필러만으로도 네. 또 조금 더 장기적인 효과를 원하면 자가 지방을 지방 통해서 이식. 예. 뽕뽕하게 채워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아까 사진에 있었던 그 경우군요. 맞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경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지속이 될까요? 네, 콜라겐으로 대용의 필러로 했을 때는 2, 3년 정도 지속이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눈가를 수술로 해버리면은 아주 뭐 6, 7년, 10년까지도 괜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가까운 병원 가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얼굴에 지금 네. 제가 나이가 60, 이제 6 됐거든요. 예, 네. 66이시군요. 예, 예. 네. 그런데 그냥 뭐 눈가에랑 막 주름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우리 아들이 포톡스도 파는데, 포톡스는 그 전에 한번 해봤더니 막 웃을 때도 좀 이상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안 했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네. 뭐 다른 거를 하면은 그냥 부작용이 없고 괜찮나 하고. 네, 아, 그러셨군요.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래서 네. 아까도 설명 제가 드렸지 네. 않습니까? 우리 MC 선생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조금 생겼을 때만 보톡스가 효과가 있고 네. 어머니들은 이미 피부 자체가 많이 늘어지셔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늘어져 있는 피부를 어머니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혹시 66세 되시면 혼자 스스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올려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올려봤어요. 그러면 좀 시원하시지요? 시원하고 주름도 다 없어지시지요? 예, 눈 예, 처진 예. 것도 없어지시고. 예. 네. 그래서 눈썹에서 이렇게 측정을 잘 해가지고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눈 가에 있는 주름도 다 없앨 뿐만 아니라 눈도 쌍꺼풀 옛날처럼 처져 있는 것도 한꺼번에 동시에 제가 해결. 사실 쌍꺼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쌍꺼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머니. 눈썹 쌍꺼풀을 예, 예, 안 했기 되더라고요. 쌍꺼풀을 했기 때문에 눈 가는 더 주름이 져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죠. 반드시 어머니는 눈썹에서 올려드리면 지금 했던 쌍꺼풀 선도 더 예쁘게 조정하면서 가에 눈의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네. 눈썹에서 수술하면은 어머니는 깨끗하게 아주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네. 네네. 여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예약해가 갈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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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찾아갈지 그러셨는데. 저희가 방송이 끝난 네. 후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팔자주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셔서 이 팔자주름 치료 사례 보면서 설명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그래서 팔자주름은 이렇게 깊어지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머니들이 당기면 손으로 잡아보면 좋으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싶다 하는데 여기는 꺼져서 생긴다는 거. 네. 도톰해야 될 것이 얇아져서 생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골이 지셨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는 이분은 자가지방. 네. 예. 이걸
통해서 네.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네. 그래서 특히 이분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 처지셨었거든요. 네. 얼굴형은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꺼진 거 이분은 특히 여기에는 자가지방이 미간도 그렇지만 네. 잘 살질 않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콜라겐 대용의 필러, 네. 필러를 채워주고 여기는 미세 자가지방이식으로 해서 이렇게 좋아지셨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다음 하나만 사진 더 보겠습니다. 아주 예뻐지셨네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네. 조금 유전적으로 이분은 여기가 얇으셨어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참 나머지 인상도 네. 좋으셨던 분이신데 그래서 자가지방으로 네. 하면은 자가지방을 한 번 살면 굉장히 오래 가요. 훨씬 네. 더. 그래서 네. 이렇게 부드럽게 되셨습니다. 자,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복부가 워낙 어른들이 살이 많이 찌시니까 네. 복부 지방흡입도 좀 인기가 많잖아요. 이것도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지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지신다고 그러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네. 임신하고 특히 네. 그러셔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먼저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내장 지방, 복부는 내장이 있고 얇은 근육이 있고 네. 그 위에 지방이 두 개 층으로 있고 피부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근데 내장 지방이 끼어 있는지 바깥 지방이 많은지 네. 바깥 지방만 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깥 지방도 겉부분이 있고 안에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네. 겉부분을 건드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초음파 방법이라든지 네. 이런 게 한계가 있고요. 여기 작은 구멍을 내서 네. 여기 전체적으로 마취를 한 다음에 구멍을 내서 관이 들어가서 직접 빨아내서 뽑아내서 정말 강한 홀쭉해서. 음압으로 예. 빨아내서 통에 이렇게 노랗게 지방이 네. 이렇게 한 통이 보일 정도가 돼요.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네. 뭐 효과는 거의 확실하죠.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복부도 하지만 사실 다리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다리는 허벅지, 네. 허벅지 부분까지만 종아리는 되지 않습니다. 아. 종아리는 지방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종아리는 다 근육이에요. 그럼 무릎 윗선까지만. 무릎 윗선까지만 됩니다. 네. 무릎 윗선도 앞부분과 뒷부분은 되지 않고 이렇게 옆부분 이렇게 아. 필요 없이 많은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옆에 역시 부분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정도만. 작은 구멍을 뚫어서 관이 이렇게 네. 길게 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골고루 예쁜 모양을 손상시키지 않고 골고루 전체를 빼주는 게 중요하죠. 네. 어느 한 부분이 많이 빠지면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네. 나이살 저렇게 해결하는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어른들 코 성형도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진 또 보면서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네. 했던 분들이 네. 오래돼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생긴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긴 하지만 특히 이제 이렇게 코 모양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매부리가 그동안에 심하시네요. 예. 생활이 어려워서 네. 못했던 분들이 네. 이제 원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매부리는 뭐 의외로 요즘에는 재발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네. 코를 열고 들어가서 이 뼈를 깎는 대패가 거죠. 지나간다 보시면 돼요. 요즘에. 네. 그래서 깨끗하게 뼈를 깎아서 네. 모양을 만들어 드리면 매부리 코는 이렇게 좋아질 수가 네. 있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콧대가 네. 없었어요, 이렇게. 네. 네, 아주 없는 경우. 네. 콧대가 너무 낮아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예. 좀 젊은 사람 사진입니다만은 어머니들은 콧대가 없으면 그게 평생의 한이 네. 되신가 봐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러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네. 이렇게 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가 네.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볼게요. 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네. 예. 확실히 콧대가 있으니까 더 좀 어려 보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 방법 봤는데 아무래도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작정 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성형은 과도해서는 절대 안 네. 되고요. 꼭 필요한 경우 상담을 충분히 전문가 선생님하고 받고 네.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부작용이라도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 충분하게 예측하고 네.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 네. 결정해서 하신다면은 요즘에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방법들이 다 간편하고 편안해지고 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신철아 원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